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7월달 양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띠분들의 상징인 이 양은 보편적으로 순하고 착하고 참을성도 많은 평화적인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띠분들도 남들과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로맨틱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양띠를 나타내는 이 밑자는 기본적으로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성품이 착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내부와 외부를 조화시키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2019년도는 기해년으로 양띠분들은 지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지살은 집을 옮기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성진, 보직의 이동, 이런 것들은 물론 나들이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밖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운들이 지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그렇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회사의 지시나 아니면 상사의 지시,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한다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겠다 기도 하죠. 7월달은 신미월입니다. 기본적으로 화개살이 있네요. 이 화개살은 지나간 시간들을 다소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옛날로 복귀를 위한 그런 시간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할 수도 있고 또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서 또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개살은 밖으로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다소 사고를 하거나 명상에 잠기는 그런 기운이 많아가지고 예체능이나 아이디어, 문학 등의 어느 정도 재능이 나타날 수 있는 한 달이 된다 볼 수도 있겠죠. 또한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죠. 다소 활기가 좀 부족하고 위축되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새로운 충전을 위한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한 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7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5세, 65세 되시는 분들 을민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량에 해당하십니다. 편관과 편재시니까 시작은 상당히 좋아 보이나 운세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어느 정도 신망의 금도 갈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친이 다소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잘 관찰해보는 그런 한 달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17세, 77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량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편관이시니까 수입은 다소 있는 편이나 오히려 지출이 그보다 심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지시를 무시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기가 조금은 동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때는 조금 자숙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십니다. 비견과 편인이시니까 하는 일마다 다소 부침도 생기고 이것저것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들어 발생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별것 아닌 일로 손실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이 되니까 다소 주의도 필요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기민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양에 속하십니다. 식신과 비견이시니까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또 금전적으로 제법 여유가 있는 한 달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매사 잘 풀려나가는 한 달이 되니까 좋은 달이다 보셔도 되겠네요. 53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 편재와 식신이시니까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고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갈등도 상당히 해소되어 가지고 잘 풀려나가는 한 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래처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잘 풀려나가고 성진이나 승급의 찬스도 올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운이 순조롭게 풀려나가 가지고 잘 도와줄 수 있는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7월달 한 달 동안에 그 양띠분들의 날마다 일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띠분들도 적색원과 여기 삼각표원, 적색삼각표는 운세가 좀 강한 때니까 좋은 기운이든 안 좋은 기운이든 다소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일날 지살입니다. 13일도 지살이고 25일도 지살이죠. 이 지살은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동에 관한 모든 변동수가 포함됩니다. 뭐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근무지나 보직이 변동되거나 여행을 하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모든 이동이 포함이 됩니다. 지살은 자신의 의지로 그런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런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선배나 윗어른의 음덕도 있는 그런 한 달이다 보기도 하고요. 지난 계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때는 한 곳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다소 움직이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유리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2일날 연살의 원진이고요. 14일도 연살의 원진이고 26일도 연살의 원진이죠.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러는 미색과 색정을 탐해 가지고 이성에 관한 문제나 성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부하 직원이나 여직원 같이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연문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날이라 가지고 특히 주의를 요하는 이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두고나 보시면 원진까지 있죠. 이런 날은 자칫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빠질 수도 있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원망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부적절한 관계에 미혹되지 않도록 좀 유의하시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등 가까운 사이에 더 한층 정이 가는 그런 하루로 만드시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더구나 보시면은 기운까지 상당히 강하죠. 원진이 있는 날이라서 이성 문제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일날 월살의 충입니다. 15일도 월살의 충이고 27일도 월살의 충이죠.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고독살이라고도 봐집니다. 별일 아닌 일로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다툼이나 갈등으로 서로 반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화목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더구나 보시면 또 충까지 있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별일 아닌 일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칫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수도 있는 날이 이런 월살의 충이 있는 날입니다. 특히 그 연인간이나 이성 문제로 관제 구설수에 조심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런 때는 잘못하면은 자신이 감춰뒀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일들이 들통나기도 하니까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4일날 망신살입니다.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망신살은 술이나 이성 문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그런 하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명예나 체면이 다소 구겨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기운이라서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생기는 좋은 날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약간은 상황을 인내하는 그런 여유와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망신살 운에는 상황이 나쁘면은 그 술이나 이성 문제 등으로 남이 오르내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주의도 필요한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자신의 학에 따라서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보내야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5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로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주변의 형제, 동료 누구라도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자신이 별렀던 일들 이런 날은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보시면 삼합까지 떠오죠.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학교 선후배,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 주변 사람들 누구라도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의 도움을 인해서 상당히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은 조금 체크해두고 적극적으로 하루를 꾸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구나 보시면은 운기도 상당히 강하죠. 적극적으로 하루를 보내시면은 그 결실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6일날 반한살입니다.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반한살은 보편적으로 주관성도 좀 강해지고 재능도 크게 나타나는 하루가 됩니다. 선배나 주변 동료나 상사, 자, 이런 사람들의 그 눈에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반한살은 약간은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대접해주고 모셔주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전날보다 조금 덜하고 조금 덜 노력해도 오히려 성과나 대접은 더 나은 하루가 되니까 좋은 하루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7일날 역마살입니다. 19일도 역마살이고 말일날인 31일도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은 지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거주 이동, 승진, 보직의 변경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기운들이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자, 이런 것들이 이해한다는 것이 지살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운세는 강한데, 자, 그런 기운은 많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8일날 6회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6회살의 방합이죠. 이 6회살은 인덕도 좀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신상의 잔병치레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들어는 구설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조금 무리한 것이 몸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도 좋지 못한 하루가 됩니다. 이런 때는 그 잔병치레도 좀 조심해야 되고 금전적 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고 집에서 조금 쉬는 것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방합이 있죠.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부모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약간은 찌뿌둥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기운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보내놓고 보니까 하루가 결론적으로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9일날 화개살입니다. 21일도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 운은 육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은 정신적인 사고를 하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문학을 탐독하거나 아니면 철학서라도 읽고 싶은 그런 날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화개살 운에는 복부나 보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거나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던 부부나 연인 사이에는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 등 가까운 사이에 소원했던 관계가 있으면은 이런 날 화해를 시도해 보면은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더구나 운세도 강합니다. 자, 10일날 급살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급살이네요. 이 급살운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다소 잃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이 급살운에는 그 생직에 속해가지고 분주하기만 할 뿐 별로 실속도 없는 그런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더구나 이 급살운에는 낯선 지역이나 낯선 곳,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미팅을 하거나 데이트도 좋지 못하다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급살운에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도 하셔야 되고요.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하고 트러블이나 갈등도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시면 운세도 상당히 강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11일날 제살입니다. 23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제살은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밖으로부터 좀 차단되는 그런 기운도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잔소리를 듣는 등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도 따릅니다. 또한 이 제살은 왕지에 의한 작용이라 가지고
특히나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연인 사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많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별다른 성과를 내기보다는 현상 유지선을 최선으로 봐가지고 수승의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2일날 천살이 육형이고 24일도 천살이 육형입니다.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이런 것들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상태로 끝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쉽죠. 일을 벌려봐도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수가 많게 되고요. 이런 때는 가정이나 직업, 건강에 특히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등 가까운 사이에는 갈등과 트러블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형까지 끼어 있죠. 이렇게 형까지 끼어 있으니까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성 문제로 관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그 형살까지 작동이 되니까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에 특히 유의하고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 7월달 한 달 동안에 양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을 살펴봤습니다. 7월달에 약간 운세가 강한 날을 한번 찾아봐 드리면은 2일날 원진살이고요. 7일날 역마살인데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살이고, 그 다음에 10일날 급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살도 별로 좋지 않죠. 천살이 육형, 이건 특히나 형까지 쓰니까 안 좋을 수 있고, 급살도 그렇게 좋은 살이 아닙니다. 운세가 상당히 강하죠. 자, 이런 정도가 여기 14일날 원진살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런 때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여기 망신살이나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여기 또 장성살이죠. 17일날, 8일날 육해살이지만 방합이 끼인 날, 이런 때는 보편적으로 운세가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세가 적색원이나 아니면 삼각표 원된 날은 약간 체크를 해두고, 운세가 좋은 날은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운세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 반경을 좀 줄여가지고 움직이시면은 그 화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